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에서 태어난 베이비라도 부모가 영주권자이거나 서류 미비자면 시민권을 주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헌법과 의회를 무시하고 대통령 직권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베이비에게 시민권을 안 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출생 시민권 이슈는 오랜 논란이었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결정할 수 있을지는 더 큰 논란입니다. 선거철에 내놓은 이 안이 행정명령이 된다면 시행 전에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싸움이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 신청자들이 침략자라면서 그들을 가둘 텐트촌을 지을 것이며 난민 신청자를 위한 구조물을 지어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팍스TV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팍스 진행자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홍보하고 어떤 진행자는 이민자들이 병을 퍼뜨린다는 루머도 퍼뜨립니다. 그러나 팍스의 앵커 셰프 스미스는 대통령과 동료들의 주장이 틀리다면서 시청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오늘 정치계와 종교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대계 사원 총격 사건이 발생한 피츠버그를 방문합니다.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시장은 대통령에게 지금은 오지 말라고 했고 공화민주 양당 지도자 4명은 동행하자는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사양했습니다. USC와 LA타임즈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유권자가 공화당을 지지하겠다는 유권자보다 17%나 많았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보다 민주당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USC LA타임즈 공동 여론조사는 지난 선거 결과를 맞춘 몇 안 되는 기구에 속합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도시근교 여성 유권자들의 표가 필요하고 민주당은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남자 유권자의 표가 중요합니다. 한국인 증용 대상자에게 일본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은 미국도 주목합니다. 한일 관계가 미국의 동북아시아 관리 입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지금 아침 9시인데 이제 새벽에 나오는 이런 뉴스들을 물론 그 한국의 워싱턴 특파원이라든가 여러 지역의 특파원과 한국 안에서 미국 뉴스를 번역하는 분들이 오랜 경력을 갖고 하시는 일입니다만 제가 지금 전해드릴 이 뉴스는 약간의 혼돈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그 혼돈이 있어서 좀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엑시오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자세한 내용은 일요일에 그 HBO 그 TV를 통해서 방영이 될 텐데 제가 조금은 들려드리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한국의 번역으로 나온 기사에서도 또 워싱턴 특파원이 쓴 기사에서도 약간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미비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낳는 아이를 앵커 베이비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자가 되니까 또 아이들 옆에서 그 부모도 시민권자가 되고 하는 그런 등등 해서 굉장히 미국에서 부정적인 시각이었던 앵커 베이비 이건 맞겠다는 뜻 분명합니다. 그런데 일부 한국의 워싱턴 특파원의 보도나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은 영주권자는 괜찮은 것처럼도 하고 또 그 한 기사에서도 혼돈이 되게 쓰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낳은 아이라도 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니면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 하는 것을 본인이 행정명령으로 발동을 시키겠다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엑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꽝꽝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금방 시행될 이슈가 아닙니다. 헌법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헌법이라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왜 그 시민
시민권을 주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통령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행정명령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헌법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엑시오스가 이제 그 처음으로 그 HBO 텔레비전도 방영을 하는데 엑시오스라는 매체가 신문인 것도 아니고 잡지도 아닙니다. 인터넷 매체인데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한 그 힘을 갖고 있는 매체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워낙 좋으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단단한 그 저널리스트고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라 엑시오스에 특히 이제 그 조나단 스완이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대선도 취재를 했고 뭐 당연히 이번 중간 선거도 취재를 하고 하는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그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호주의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그 액센트가 미국식이 아닌데요. 이 조나단 스완이 다른 동료와 함께 대통령과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여러 가지를 했겠죠. HBO 프로그램이니까. 특히 지난 몇 주일 동안 본인이 쭉 그 취재를 미리 한 거예요. 백악관의 법률 자문을 포함을 해서. 그랬더니 대통령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 서류 미비자는 물론이고 영주권자의 자녀도 이 땅에서 태어났어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입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바로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 대통령의 음성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조나단 스완이에요. Some legal scholars believe you can get rid of birthright citizenship without changing the constitution. With an executive order. Exactly. Right. Have you thought about that? 행정명령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헌법 수정도 없이.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대통령이. Tell me more. It was always told to me that you need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Right. Guess 14th what? Amendment. You don't. You don't. Number one, you don't need that. Number two, I mean, that's in dispute. you could That's definitely very much in dispute. Well, you can definitely do 네, it. 헌법 수정도 필요 없다. 내가 행정명령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인트레스팅하다고 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 말하는 게 들어보시죠. 네. Now, how ridiculous! We'r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a person comes in, has a baby, and the baby is essentially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for. 정말로 터무니없다고 하죠. 터무니없다는 ridiculous하다는 것을 두 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베이비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그 베이비가 이제 그 수명을 평균 85살로 보고 85살이 될 때까지 베네핏만 다 가져가는데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냐? 85 years with all of those benefits. It's ridiculous. It's ridiculous. And it has to end. Have you talked about that with 끝내야지 council? 된다. Yeah, I have. So where in the process? It's in the process. It'll happen. In the process라고 일어날 것이라고 하죠. With an executive order. That's what you're talking about, right? Yeah, That's it's a very exactly what I'm interesting talking about. 네, question. 행정명령으로 이미 그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에서 태어나도 태어난다고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시민권자 부모의 아이가 아니면 이제 미국 시민이 아닌 것으로 하겠다 합니다. 헌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guess what이라고 했죠. 필요 없다. 나의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다 하면서 미국은 세계에 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시민권이 돼서 모든 베네핏을 85세까지 누리는 이게 말이 되냐? 터무니없다. 이것은 끝내야지 된다.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나라다. 이것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거예요. 적어도 30개국이 대부분이 이제 서구 민주국가죠. 뭐 남미, 중미를 포함해서 유럽은 전부고요. 거의 그렇게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도전이 굉장히 강하겠죠. 왜냐하면 헌법 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영주권자죠.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아이도 미국 시민이 된다는 거죠.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제 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다고도 하지만 특히 이제 그 최프먼 대학교의 헌법학 센터장 같은 경우가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프먼 대학교가 이제 헌법학이 좀 강해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테러리스트 그 용의자들을 고문하는 것도 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큰 논란, 지금까지도 논란의 인물인 코리안 아메리칸 존 유, 그 학자가 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최프만 대학교에 있었잖아요. 그 최프만 대학교의 헌법학 센터장인 존 그 이스트만도 역시 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최근에 그 제5항소법원 뉴올리언스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제임스 C. 호 그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모든 그 이민자와 그 외국인 방문객의 자녀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시민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외교관의 자녀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헌법 14조 이것을 완전히 그 수정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든 이것을 바꾸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자세히 그 취재를 해서, 물론 이 엑시오스도 굉장히 그 심층 취재를 제가 들어오기 방금 전에 그 웹사이트에 해놓은 내용을 올렸던데, 1960년대까지는 그 미국 헌법 그 14조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서류 미비자와 영주권자 자녀에게도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1980년부터 2006년도까지 서류 미비자, 부모가 서류 미비자이라 할지라도 앵커 베이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한 37만 명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8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그리고 나서는 약간씩 줄어들기 시작했죠. 미국이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또 멕시코가 조금 좋아졌을 때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겠구나. 앵커 베이비 단속도 하기 시작했고, 또 그 이후에는 한인들도 이곳에 와서 아이를 낳고 하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단속이 심해지면서 시들해졌었죠. 현재의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합법 이민자에게서 태어난 베이비는 시민권자다.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이게 지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추진을 해서 서류 미비자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영주권자의 자녀도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라고 추진을 한다면, 이게 이제 그 굉장한 논란이 되겠죠. 2015년 8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캐러반이다, 뭐다, 이민자들이 애니멀이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all about white people을 위한 정책인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white people,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 겁니다. 저는 이게 쉽게 진행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엑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쉽게 실행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만 선거 구호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선거 치르기 일주일 전이잖아요. 오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캐러반에 대해서도 캐러반 저기 오려면 한 2달 정도는 남아있는데 그들이 침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자극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이민자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이 1868년도부터 이제 그 헌법이 그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쭉 헌법 안에 수정헌법을 통해서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그 드레드 스캇 디시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해방된 노예는 미국 시민이 아니다. 라는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을 연방 대법원에서 하고 보니까, 아니 그럼 뭐야, 우리가 정말 미국인의 양심을 걸고 배에 끌고 싫다는 사람들을 수갑을 채우고 체인을 세워서 끌려와서 그렇게 죽도록 일만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 정신이 바뀌어서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나서 또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고? 저쪽 아프리카 어디에서 자연에서 머루, 달래 따먹고 살던 사람을 이런 시민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도록 그렇게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는 시민이 아니라고? 이건 말이 되지 않잖아 라는 양심적인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선거인단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 싸우고 또 싸우고 해서 수정헌법 14조에 그 jurisdiction, 그 dale of라는 것,
사법권 아래 여기서 그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서류 미비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시민권자다 하는 것을 수정헌법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속지주의잖아요. 미국에선 출생 시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irthright Citizenship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와 앞서 말씀드린 뭐 굉장히 많습니다. 캐나다, 뭐 아르헨티나, 칠레, 뭐 쿠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볼리비아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멕시코도 그렇고요. 페루,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 대법원에 지난번에 그 브렉 캐버너라는 대법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까지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죠. 브렉 캐버너는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쌀쌀한 사람이고요. 당파적이라는 것은 보여줬고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고 언스테이블하다는 것도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연방 대법관을 뽑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부터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 뭐 서류 미비자의 자녀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영주권자의 자녀까지 이것을 막는다 할 때는 반발이 굉장히 심할 테고 시행되기까지는 아주 먼 길이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선거 일주일 전에 발표를 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인종 간의 긴장도 심하게 할 테고 당장 이 뉴스를 들으신 영주권자이면서 아이를 임신한 그런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실까? 두려움이라는 그런 단어도 떠올리실 것 같기도 하고 화합이 필요한 이때에 지난 한 주일 동안 일어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요. 대통령이 이것을 발표할 단계는 아닌데 왜 발표를 했겠어요? White people,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white people들은 이민자들도 싫어합니다. 선거에서 잘 생각하시고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돈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신다면 당장 이득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현실 사회인데 그리고 그것조차도 지금 적자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간계층 저소득층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면 이 세금 개혁안에 의해서 힘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나간다면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께서 돈을 많이 버신다 하더라도 연방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빠르면 몇 년 안에 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다 도로 그 돈을 내놓으셔야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못 맞고 못 설 때 여러분들께서 장사를 잘 하실 수가 없어요. 큰 형태든 작은 형태든 다 같이 살든지 같이 죽든지 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득을 포기하고 이상을 쫓으세요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다만 정말 그런 그 행동과 투표를 하시던 분이라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잠시 뒤에는 난민 신청하러 오는 그 사람들 미국에 함부로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침략자라고 말하면서 텐트 시위를 여기저기에 짓겠다고 하기도 하고 중간 선거 굉장히 궁금하시죠? 중간 선거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그 팍스의 로라 잉그램과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션 해니티와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죠. 지금 그 남미에서 중미에서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제 전부 침략자라고 그 부르는 거예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팍스의 션 해니티, 뭐 로라 잉그램, 또 루답스, 또 누구죠? 터커 칼슨, 아주 그 인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정식으로 그 저널리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백그라운드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로라 잉그램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들이 미국 국경까지 와서 이제 그 난민 신청을 한다면 나는 그 텐트시를 짓겠다. 지난번에 그 애리조나 쉐리프 대통령이 그 사면 신청하기도 전에 뭐 사면을 해준 그 사람이 뭐 서류 미비자들을 그 텐트에 애리조나가 얼마나 더워요. 100도도 넘는데 가둬놓고 하루에 뭐 먹는 것도 $1 이 정도로만 하고 미국이 뭐 없는 나라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나도 텐트시를 짓겠다. 아니 왜 돈 많이 들여서 그들을 그 구조물을 그 지어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We're going to build tent cities. We're going to put tents up all over the place. We're not going to build structures and spend all of this,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We're going to have tents. They're going to be very nice and they're going to wait. And if they don't get asylum, they get out. 네, 텐트 하면서 굉장히 나이스하다고 하면서 돈 많이 들여서 구조물을 들을 필요는 없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Unlike Obama and unlike others, we are going to take the people, we're going to put them in, and they're going to wait. And you know what? Two things. 항상 그 오바마 대통령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오바마와는 나는 달라서 텐트 지어서 그 안에다가 말도 그 풋 한다고 하고 하잖아요. 사람인데 그들을 그 텐트 안에 집어넣고 텐트에서 기다리게 할 거다. 난민 자격을 못 받게 되면은 쫓겨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로라 잉그램도 대통령과 이제 그 같이 장단 맞추면서 뭐 전부 인베이더, 그 침입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팍스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그 셰프 스미스가 앵커가 이 사람은 또 그 정식 저널리스트예요. 공부도 그렇게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본인도 그 같이 그 팍스에서 일을 하면서 하니까 그 팍스의 실제적인 스트레이트 뉴스의 보도를 인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저 멀리 있다. 지금 금방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중간 선거가 오니까 더 자극적으로 하는 건데요. 대통령이나 팍스의 호스트들이나 10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미국에 다다으려면 팍스의 보도에 따르면 2달이 걸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침략자가 아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미국이다. 미국은 다 핸들할 수 있다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Tomorrow. 스미스입니다. The migrants, according to Fox News reporting, are more than 2 months away, if any of them actually come here. But tomorrow is 1 week before the midterm election, which is what all of this is about. There is no invasion. No one's coming to get you. There's nothing at all to worry about. We're America. We can handle it.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팍스의 다른 그 동료 프렌드 호스트들이 뭐 팍스 앤 프렌즈의 호스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들이 병을 퍼뜨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인기 있는 팍스의 호스트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셰프 스미스 앵커가 이런 말을 한 뒤에도 그 대통령이 또 뭐 트윗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들은 돌아가야지 된다. 법 절차를 밟지 않으면 미국 땅에 발을 못 딛는다. 이건 침략이다. 우리 땅 침략하는 거다. 우리 군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절차 따라서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고 미국에서 안 받아주면 안 되고 대통령도 그 로라와 인터뷰할 때 얘기하던데요. 난민 그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 하니까 로라 잉그램이 80%는 거부당하지. 미국의 지금 그 난민 거부율이 80%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고 아무튼 대통령이 또 한 번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침략이다. 못 와. 지금 당신들 기다리고 있어. 군대 보냈어.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국경으로 뭐 어떠한 역할이 될지 모르지만 군인들 뭐 보냈잖아요. 몇천 명 보냈는데 이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유, 내가 돈이 있으면 확 안 가고 만다. 미국에 안 가고 말아.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갱단이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고 우리 아이 마약 중독자 만들려고 하고 우리 딸이 있는데 갱단 주변이 우글우글하고 아주 위험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머리 숙이고 죽여줍쇼 하고 가본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셰프 스미스 같은 사람도 팍스에 있는 것이고 크리스 월러스 같은 사람도 로라 잉그램이나 그 션 해니티처럼 저 사람들 다 침략자야, 침략이야, 인베이션이야, 인베이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션 해니티처럼 침략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극적으로 방송을 하고 하니까
연봉도 많이 받아요. 36,000달러, 36,000이 아니라 3,600만 달러 정도 받고, 셰프 스미스처럼 침착하게 그 사람들 침략자 아닙니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미국이 다 핸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간선거 일주일 전인데요. 그 사람들 오려면 아직 2달 남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그 방송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션 해니티의 몇십 분의 1밖에 못 받아요. 몇십 분의 1은 아니고 한 3분의 1도 못 받아요. 한 1,000만 달러 받거든요. 크리스 월러스 같은 경우는 한 100만 달러밖에 못 받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주말에 주로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래서 항상 자극적인 것이 입에 잘 당기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벌거든요. 그리고 션 해니티 같은 사람은 돈 버는 것에도 포커스를 많이 두고, 포크로저 너무 잔인하게 한다고 욕 많이 하면서 본인은 다 포크로저하는 유닛을 수천 채 사서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도 얻고 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공정하고 하려면은 그 명예는 있되 실속은 조금 없고, 실속이라는 것이 나중에 따지고 보면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실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실속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중간 선거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금 그 민주당이 공화당과 하원에서 격차를 줄여가고 있어요. 지난번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크게 앞서가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은 완전히 확고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점점 바뀌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최근에 지난 일주일 사이에 여러 혐오 범죄도 일어나고 등등 하는 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내려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5%포인트 미만에서. 그런데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USC와 LA타임즈의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대선에 나갈 때도 굉장히 잘 맞췄고요. 거의 유일하게 맞추다시피 한 그런 여론조사 기구잖아요. 이번에 오늘 조금 다른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를 내놨는데, 보통 대부분이 한 5포인트, 7포인트 정도 민주당이 하원에서 앞서간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USC와 LA타임스는 17%포인트 많게 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투표하겠다. 57%, 공화당 40%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조사를 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오차범위다. 3,453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조사를 한 편이고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때는 트럼프도 싫고 힐러리 클린턴도 싫다.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화당은 인물은 싫어도 당을 보고 뽑는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싫어서 어차피 버니 샌더스도 안 됐는데 하고 투표장에 안 나간 사람이 많은 것 같고요. 이번에는 지금 공화당으로서는 도시 외곽의 여성들, 공화당 여성들이 총기 규제 문제 때문에 공화당을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피츠버그 사건만 하더라도 왜 AR-15 총 같은 게 일반 사람들에게 허용이 돼야지 됩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총기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도시 외곽 여성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서 총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규제해야지 된다 하는 비율이 높고, 공화당에서도 그것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일일이 라디오기 때문에 제가 수치는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todayus.com에 그 관련 자료를 전부 링크해 놓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라고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에도 도전이 있어요. 민주당은 사실은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백인 남성들이 민주당을 잘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잖아요.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학 졸업을 하지 않은 남성들이 민주당에 오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어요. 남성들도 백인 남성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론 지난 10년 사이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백인 남성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백인이라는 이 인종이 미국에서
투표에서 큰 그 블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미국에서 뭐 그 아무튼 그 5% 정도만 더 떨어져도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그 큰 도전일 수 있고요. 이번에도 그렇고 2020년 선거에서도 그렇고요. 현재로서는 별 큰 변화는 없어요.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게 조금은 유리해 보입니다. 잠시 뒤에 피츠버그 아직 가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또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침 그 앞부분에 보도를 해드렸었던 그 birthright 그 citizenship이요. 속지주의,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이 되는 건 내가 행정명령으로 영주권자 자녀라도 안 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 마련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이 지금 공화당에 그다지 그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또 그 발언을 할 때는 다른 계산이 있었겠죠. 본인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 또 그 본인이 원하는 선거 구도에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플로리다주처럼 이렇게 이민자가 많다던가 특히 이제 아시안보다도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중미, 남미 이민자에 더 해당되지 않겠어요? 그런 지역에서 지금 선거에 나가는 그 정치인들이, 공화당 정치인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플로리다주의 그 주지사라던가 아니면 뭐 하원 의원 이런 사람들 라스트 네임 보면은 이제 그 부모나 본인의 그 출신국.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그룹들을 더 결집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수인종을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소수인종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찬양하는 그런 또 저널리스트들도 있다는 것에 정말 그 비애감 같은 것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드물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 붕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위터예요. 내가 선출되고 정말 크게 올라가던 그런 주식시장의 장세가 지금 일단 멈춤하는 거다. 그 이유는 중간선거 때문인데 10월 달에 이제 그 3대 지수가 6%에서 10%포인트 정도 내려갔어요. 오늘은 지금 오름세고요. 전문가들은 그게 전체적으로 뭐 이자율이라든가 무역 긴장 등등 때문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all about 중간선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중간선거 결과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주식시장, 그 주식값이 내려가기를 원하면 그러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기를 추천한다. 오늘 아침 미국 그 대통령의 트윗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베네수엘라 모델을 원한다. 세금은 올리고 국경은 오픈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제 확실한 것이 스크립트 써 있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피츠버그에서 총에 맞아서 숨진 그 유대인 그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장례식 치르고 또 대통령 만나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당연히 그 트랜스크립에 따른 말을 하겠죠. 근데 대통령은 그렇게 그 화합해야 됩니다. 말하고는 뒤돌아서기도 전에 다시 또 그 파이프밤 공격을 받은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이나 이런 사람을 비난하면서 뭐 rock her up 이렇게 그 사람들 가도 하는 청중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거든요. 그게 트랜스크립이 아닌 연설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오늘 아침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했고요. 장례식 첫 번째 장례식이 시작이 되는데 펜실베니아 그 피츠버그의 시장은 물론 민주당이에요. 빌 패두토라는 민주당 시장이 대통령이 오더라도 지금은 아니면 좋겠다.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라는 이름이에요. 그것도 생명의 나무라는 이름의 유대교 사원에서 새로 태어나서 그 아이의 이름 세례식 날 그런 일이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죠. 지금은 이 가족들이 장례식 치르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떠내보내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되니까 대통령이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고 주지사도 오지 말라고 하고 또 백악관이 미치 매코넬, 폴 라이언 공화당의 상원 하원 지도자 민주당의 이제
낸시 펠로시를 포함한 척 슈머 상원 하원 지도자 같이 가자고 했더니 다 사양했습니다. 다 이제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래서 그런데 대통령은 가고 싶다. 나는 더 빨리 가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을 기다린 거다.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경찰국도 방문하고 병원도 방문을 하고 하겠다고 유대계의 진보 그룹도 밴드 오브 아크 같은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서 대통령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KKK단 같은 그런 그룹을 비난하기 전에는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슬림도 비난하지 말고 소수인종을 타겟으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제 대통령은 가는 것이고 유대계 가운데서도 더 큰 그룹인 공화당, 유대계 연합 이런 데서는 대통령이 와서 그 유대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총격 사건을 저지른 용의자 같은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미국이 얼마나 찢어져 있어요. 대통령의 딸도 유대교고 그 손주들도 유대계식으로 교육을 받고 하니까 오늘 그 이방카 트럼프와 자레드 쿠시너와 같이 간다는 거죠. 유대계의 지지는 받겠죠. 자, 지금 미국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광고 좀 들을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국의 이 법원 판결은 사실은 그 정권이 바뀌면서 그 달라진 거죠. 징용 가서 일본 그 회사 이름이 한국말로는 신일철주금이고 니폰 스틸 앤 그 수미모토 메탈 이 내용을 미국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원래 시작이 2005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징용 가서 그랬으니까 뭐 배상해라 하니까 일본 법원에서는 당연히 그 회사 편 들어서 이게 다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일 그 협정 맺고 조약 맺을 때 해결된 거니까 안 된다 하고 2012년도에 대법원은 이제 한국 그 법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 한국 그 법과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또 2013년도 14년도 계속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바뀌면서 아니야 해야 된다고 하다가 말아야 된다고 하다가 2015년도에는 그때 2015년 16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위안부 이런 그 일본과 결정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머리 아프지 않도록 그 미국 뉴욕타임스 표현이 그렇습니다. 일본 편 비슷하게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들어와서 1965년도에 국가 간의 합의는 국가 간의 합의고 피해자들의 여러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워싱턴은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기를 원하는데 한반도나 중국 사태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동아시아의 한국 그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뭐 말하자면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데니엘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 말도 싣고 있고요. 일본 비즈니스 그룹은 여러 가지 보겠죠. 경제 관계에 피해가 될 것이다 하는 경고까지 그 하면서요. 지금 그런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뭐 정치적인 영향도 없었다고는 하겠지만 정부 측에서는 그것도 있는 것이고 뭐 또 정부가 너무 그 개인의 피해를 외면했다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이에도 새로운 일은 이어져요. 애플이 새로운 가격도 좋은 맥북 에어 내놨다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